네, 오늘도 저는 기차를 타고 여행하기 위해서 총장님이 왔습니다. 오늘은 영월역입니다. 영월. 특히 승강문의 대기장치는 대단히 위험하고 임의로 취급하지 마시기 바라며 기상시에는 안내 방송이나 안내문에 따라 취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잠시 후면은 영월역에 도착을 합니다. 영월역에서부터 단종의 유배길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2시간 반 걸려서 영월역에 도착을 했고요. 영월역에서부터 이제 저는 오늘의 컨셉인 단종의 길을 따라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한강의 발원지다 보니까는 여기서 시작된, 아니죠, 저 태백에서 시작된 물길이 쭉 이어져서 한강으로 가는데 아주 도시 한 가운데를 흐르는 강입니다. 동강대교. 오늘이 화요일인데 이게 주중이라 그런지 도시 전체가 좀 조용하고 한적한 그런 느낌이에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동강대교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좋네. 시내에서 청룡포 가는 길에 이렇게 빨갛게 출렁다리가 있는데, 출렁다리와 함께 밑에 이렇게 수변공원이 너무 예쁘게 돼 있어가지고 여기는 진짜 개인정원 같이 너무 예뻤습니다. 한번 꼭 와볼 만한 것 같아요. 여기가 바로 청룡포 가는 곳이랍니다. 확실히 이런 시간에는
자전거는 진짜 편하고 강하고 조화가 정말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산도 그렇게 험하지도 않은데 물도 그렇게 또 막 곱게 흐르지는 않았지만 이 조화가 기가 막히게 멋있는 곳. 시골길을 가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차가 거의 없습니다. 이제 도심지를 시내를 벗어나면은 이렇게 산간 도로라든가 외곽진 곳은 차가 거의 다니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큰 자전거 도로 같은 느낌. 그래도 가끔 이제 자동차들이 한두 대씩 오면은 굉장히 빨리 달리기 때문에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바로 옆에 산이 있고 밭이 있고 하는 그런 풍경은 이런 시골길이 주는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골길을 가면서 자전거로 타고 가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이런 곳은 버스가 연계되어 있긴 한데 배차 간격이 굉장히 길어가지고 한 번 놓치면은 막 1시간 아니면 뭐 그 이상 소비될 경우가 많은데, 자전거가 있으면은, 특히 전기 자전거가 있으면은 가고 싶은 곳을 정해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시간에 이동할 수 있으니까는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이렇게 조그만 시골 소도시들을 여행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자전거 이용. 그리고 특히 제 거는 접이식 자전거다 보니까는 버스나 기차, 특히 뭐 KTX든 무궁화호든 새마을호든 다 실을 수가 있어요. 접어서 할 수 있으니까. 그게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야, 기가 막히게 배추밭이네. 장난 아니네. 지금 시각이 12시 30분인데 너무나 다행히 해가 내리쬐지 않아서 좋긴 한데, 그래도 약간 후덥지근한 한 것 같아요. 이제 슬슬 여름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한반도 지형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는 업힐 구간이어서 좀 더 힘을 내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렇게 언덕 구간이 있긴 한데, 그래도 전기 자전거의 장점이 전기의 모터의 힘을 사용하면은 그래도 일반 자전거로 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수월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대신에 전기 사용 용량에 따라 가지고 거리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잘 계산하면서 가는 게 필요합니다.
지형을 볼 수 있는 탐방로인데,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한반도 지형을 한번 보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한번 갔다 가보겠습니다. 경사가 급할 줄 알고 막 계단이 많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마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완만한 곳도 있어서 갈만한 것 같습니다. 진짜 한반도 모형하고 똑같은 형태인 것 같습니다. 서쪽은 완만하고 동쪽은 산맥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저 위에 중국하고 이어진 북쪽처럼. 오. 한반도 지형 전망대를 오고 가는 길이 나무숲이 울창해 가지고 햇볕도 들이지 않아서 걷기에는 딱 좋은 것 같습니다. 편도 천천히 걸으면은 한 20분에서 25분 정도, 왕복 50분이면 충분히 다 보고 올 수 있는 그런 전망대입니다. 네, 저는 이제 한반도 지형 전망대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영월에 있는 관광지와, 그리고 또 단종이 유배를 걸었던 길들을 또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긴 계속 오르막길이 돼가지고 조금 힘이 드네요. 그래도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여기가 방울제라고 합니다. 이곳은 방울제였고, 사실 단종의 유배길을 다 돌아보고 싶지만은 너무 거리상으로 하루 만에 다 갈 수 있는 코스가 아닌 것 같아서, 오늘은 방울제, 그 다음에 베일치, 그 다음에 단종에 있었던, 또 묻혔던 장릉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방울제에서 베일치 마을로 넘어가는 구간입니다. 여기도는 숲이 굉장히 우거져서 여기서 들어오는 바람이 아주 시원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곳은 베일치 마을입니다. 지치고 피곤한 발걸음을 어루만져준 영월의 눈물. 드디어 영월에 도착한 단종의 마음이 있는 곳입니다. 베일치 마을에 오니까는 바람이 엄청 많이 부네요. 그래서 여기서 또 드론을 날리고 싶은데, 이 정도 바람이면 드론이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드론은 빼고 그냥 일단 베일치 마을에서 베일치제까지 한 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바람이 불어서 시원하네. 여기가 베일치의 쉼터. 석양 속에서 해가 지는 곳을 향해 큰 절을 올리다.
뒷모습이 단종이겠네요. 단종께서 노산군으로 강공되어 청룡포 유백길에 넘으신 고개입니다. 절을 하면서 장차 운명을 기원하였다. 저기가 길인가 보다. 이 고개길을 이렇게 넘어서 영월 청룡포로 향한 거죠. 자, 다음은 이제 옥녀봉을 향해서 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지금부터는 계속해서 내리막길이니까 조금 덜 피곤할 것 같습니다. 출발! 자, 여기가 바로 또 옥녀봉입니다. 단종 유백길에 있는 옥녀봉. 그리운 정인을 닮은 봉우리. 단종이 유배를 가다가 부인의 모습을 닮았다고 해서 지어준 봉이라고 합니다. 작은 산도 아니고 언덕도 아니고 참 소dom하게 생겼네요. 자, 이제 옥녀봉을 돌아보고 이제 마지막으로 선도를 향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5km 정도 남았는데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 코스를 다 돌진 않았는데 아까 방울제부터 해서 언덕을 넘어서 베일치, 그 다음에 옥녀봉, 그 다음에 선돌까지 이 코스가 그렇게 쉬운 코스는 아닙니다. 또 이렇게 자전거 길도 있지만은 자전거 길이 없는 곳은 공도로 또 같이 가야 되니까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도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선돌과 단종의 능까지 돌아보면은 오늘 영월의 코스는 끝날 것 같습니다. 선돌을 향해서 가는 마지막 고갯길. 아, 힘들다. 저긴가 보다. 좀만 가자. 으아. 선돌. 이제 다 돌아봤네. 입구에서 조금 데크길을 걸어가면은 아마 선돌 전망대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코스입니다. 우와, 우와, 여기가 다 보이네. 기가 막히네.
선도를 경유하고 밑에 장릉 단종이 죽고 묻힌 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종의 능으로 가는 길에 있는 제신들. 어몽도를 기리기 위한 이곳이 바로 이번 영월 여행의 주인공이었던 단종대왕의 장릉입니다. 그랬구나. 네, 오늘 아침 10시에 도착을 해가지고 현재 시간 5시 21분. 저는 이제 5시 30분 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돌았던 영월의 일정들은 또 색다른 경험이었고 또 많은 것을 생각하고 느끼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영월은 한 번 더 와도 좋을 것 같아요. 더 꼼꼼하게 봐도 더 천천히 봐도 더 볼 게 많고 더 느낄 게 많은 것 같습니다.